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 Q&A라는 주제로 정규 Q&A라는 주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프롤로그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 정규 분포와 정규성 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준비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정규성 검정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정규성 검정을 하는 방법론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정규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정규성 검증이 필요한가, 또는 부트스트랩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경우에 통계 분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는 거하고 송출되는 시간하고 약간의 시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정이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정규 분포다.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석 기법들, t-테스트라든가 아노바, 회귀 분석, 이런 분석들을 할 때 얘네들은 뭐냐? 정규 분포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는 조건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통계 분석 기법의 가장 중요한 분석, 이론적으로 시작을 할 때 중요한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t-테스트라고 하는 분석이거든요. 이 t-테스트라는 분석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개념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t-테스트는 평균을 이용합니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석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왜 t-테스트에서 중요하냐? 정규 분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때 평균을 구하면 여기가 평균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평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분석하는 게 t-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이트 스큐 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상값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인 상태에서 이상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라이트 스큐 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데이터, 라이트 스큐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t-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예,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하면 어디냐? 예,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데이터의 평균을 여기로 놓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평균을 계산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실제 평균보다 어떻게 되냐? 좀 과대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나 또는 여기로 보는 것이 평균을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수 검정, t-테스트, 아노바, 회귀 분석들은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평균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즉 우리가 구한 평균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오차가 크다라면, 편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서 나온 분석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t-테스트를 하게 되면 실제보다 p-밸류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오거나 또는 더 작게 나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성 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규성 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집단의 N수가 작은 실험 연구, 실험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같은 연구가 있고요. N수가 비교적 큰 서베이 연구, 설문 연구죠. 그리고 N수가 매우 큰 연구,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생각해 주지 말고요.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단의 N수가 한 집단당 N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연구들, 토탈 N수도 따져보면 토탈 N수가 100명보다 작은 이런 곳에서는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해준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규성 검정이 샤피로 윌크 검정과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앤더슨 달링, 리안 조이너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N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서베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규성 검정보다는 무엇으로? 외도와 첨도, 외도와 첨도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샤피로 윌크와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테스트를 할 때는 p-밸류가 0.05다 커야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외도와 첨도를 볼 때는 외도는 대략 3, 첨도는 7이 됩니다. 엄격하게는 2와 3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첨도를 5로 보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기준이 이런 기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면 정규 분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N수가 매우 큰 연구들, 매우 큰,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정규성 검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몇백만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모수 가중치를 적용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표본 분석이 있겠죠.
요거는 뒤에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규성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정규성 검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즉 n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 n이 100만 개가 됐다. 1000만 개가 됐다. n이 1억 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정규 분포이던 아니던 평균값은 같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런 자료에서 우리가 산술 평균을 구하면 여기가 평균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가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데 n이 커져요. n이 커지면 이 값이 점점 어떻게 되냐? 평균값이 시프트가 됩니다.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빅데이터가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규 분포이던 아니던 평균은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실제 모집단 평균. 그래서 이런 n이 큰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라든가 부트스트랩을 적용했다든가 모수 가중치를 적용했다든가 또 복합표본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정규 분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정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n수가 작은 이런 연구들에서는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에는 추정한 평균이 모수의 평균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편차가 발생이 되고 에러가 발생이 되고 편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험 연구라든가 서베이 연구에서는 정규성 검정이다 또는 외도 첨도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 n수가 이렇게 매우 큰 거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정규성 조건이 있는 분석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정규성 조건이 있는 분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석이 첫 번째가 뭡니까? T-테스트죠. 그리고 아노바, 회귀 분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석은 이래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석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형이라고 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회귀 분석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형 모형에서 추정 방법은 주로 뭘 쓰느냐? 최소 조보법, 리스트 스퀘어. 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평균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리니어 모델에 해당되는 분석 기법이 이렇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T-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페어드 T. 이거를 철자를 잘못 썼네요. 아노바, 안코바, 리피트 메저 아노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모수적 방법에서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고요. 인과관계에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상관관계 해당 분석에서 콜레이션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크롬 바이 알파. 그다음에 평가자 간 일치도를 측정하는 ICC.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론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정규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뒤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분석에서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어떻게 합니까?
정규분포가 아닐 때 쓰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비모수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t-테스트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이 맨유튼이, SPSS에서는 맨유튼이라고 불러주고요. 사스하고 R 등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 순위 합 검정이다라고 합니다. 페어드 t-테스트에 대한 것이 윌콕슨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윌콕슨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윌콕슨하고 여기는 윌콕슨하고 같은 이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윌콕슨 테스트다라고 하면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스나 R 쓰신 분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노바에 대응되는 것이 크루스칼 왈리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하나 좀 떼고 하죠. 그럼 요거 안코바에 대응되는 것이 랭크드 안코바. 라는 것이 있습니다. 랭크드 안코바라는 거 있고요.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 대응되는 분석은 이제 G라는 것이 있습니다. G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 대응되는 것에 이제 GL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화성, 그 다음에 음이양, 그 다음에 감마. 포화성의 기분서, 음이양의 기분서, 감마의 기분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이제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그래서 일반화 선형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G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리그레션이라든가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쓰는 G하고 GLM 조금 못 들어보시긴 하겠지만 이 아노바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인과관계고 여기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분석인데, 상관관계에서 코릴레이션, 정규성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정규성 조건이 있습니다. 정규성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정규분포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정규분포 아닐 때 쓰는 것이 뭐냐? 스피어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규분포일 때 쓰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일 때 쓰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게 피어슨 코릴레이션이죠. 피어슨 코릴레이션이고요. 우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 스피어만의 코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크롬바이 알파. 크롬바이 알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분포가 있느냐? 정규성 조건이 있느냐? 예, 역시 크롬바이 알파에도 정규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롬바이 알파의 정규성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쓰는 건 뭐냐? 맥도날드의 오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오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ICC, 평가자 간 일치도로 보는 ICC라는 것이 있어요. ICC가 있는데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평가자 내 일치도라고 하는 건데 급내 상관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 비모수 검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규 분포를 아닐 때 쓰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웹. 그것의 AC1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분석은 특별히 뭐라고 하냐? 비모수 검정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비모수 검정이에요.
비모수 검정은 평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위수. 중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평균을 이용합니다. 평균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별도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중치를 적용하고 분석한 경우에도 정규성 검정이 필요한가?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빅데이터라든가 부트스트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모수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규성 검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서로 정규분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기 때문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규성 가정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 예, 조금 전에 이제 같이 말씀드렸었죠. 정규성을 만족했을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에서 대응되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쓰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비모수 검정이 있었고, 또는 이제 G라든가 GLM,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이라든가 맥도날드, 그다음에 그웹 이런 방법론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많이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제 통계 분석 기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통계 분석 기법들은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의 이런 통계 분석 기법들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분석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와 만족을 못했을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 더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등분산성이다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요 대응되는 간엽이 이분산성이라고 합니다. 철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지우죠. 이분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등분산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분산성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규 분포를 만족을 했는데 등분산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만족했는데 등분산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분산이네. 이분산일 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T테스트와 아노바에서 정규성을 만족하면 T테스트, 아노바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따지면 정규성과 등분산을 만족하면 T테스트, 아노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정규성을 만족했는데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때는 뭘 쓰느냐? 비모수 검정은 아니고 모수 검정, 평균을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 등분산이 아닐 때 쓰는 것이 뭐냐? 이분산 T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산 아노바라고 하고요. 통칭 웰치 테스트라고 합니다. 웰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 그럼 등분산이 아닌 경우, 그럼 이분산인 경우가 있겠죠.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이분산일 때 쓰는 분석 기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산일 때 사용하는 분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회귀 분석일 때.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정규성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등분산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회귀 분석에 보면 잔차가 정규 분포이고 등분산이어야 돼요. 그러면 종속 변수 자체가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잔차가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못하면
종속 분수가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잔차가 정규 분포가 아니면 회귀 분석을 못 해요. 이때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GLM, 제너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다. 일반화 선형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감마, 포화성, 음이항 이런 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개는 만족했어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했는데 이걸 만족을 못했어. 이걸 만족 못해요. 예전에는 이거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대안이 생겨서 뭐냐?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HC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론이 이제 생겨서 요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등분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분산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T-테스트 아노바뿐만 아니라 리피트 메저 아노바 등에 가도 역시 이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가도 등분산과 이분산 개념이 있습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형성이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뭐냐? 등분산성 플러스 복합 대칭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대칭성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뭐 요거 생각해 주면 그래서 리피트 메저 아노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도 이 구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등분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등분산을 만족을 못했을 때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쓰는 방법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필라이 트레이스, 윌크스의 람다, 호텔링의 로이, 그린하우스 가이서, 슌펠트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규 분포와 등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 뭐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제가 그 정규 분포에 관련된 얘기를 그동안 저희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그리고 정규 분포 자체 또만 아니라 다른 분석 이 통계 분석 기법에서 나와 있는 정규 분포의 가정, 정규성의 가정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서 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다 질문 내용 끝났고요. 혹시라도 뭐 이 외에 또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7시 반에도 역시 동일한 시간에 이제 동일한 이제 라이브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세팅하느라고 7시 반 넘어서 조금 늦게 시작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능하면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T-테스트 T-테스트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사항, 질문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각각의 분석 기법마다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Q&A 를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제 차근히 분석 기법을 하나씩 차근히 이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T-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뭐 페어드 T 해도고 아노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분석 기법이 조금 고급 분석에 가면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려서 한다든가 또는 회차를 좀 늘리든가 이런 방법도 쓸 거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Q&A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초보 연구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강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다분히 어느 지점에서
통계적 관점에서 이론 쪽이라든가 전공 관점에서는 뭐 제가 해드릴 말은 없고요. 그거는 전공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통계 분석을 이용하는 양적 연구들에서 그럼 통계 분석 관점에서 양적 연구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논문의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짜는 방법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예, 채팅창에 없는 것 같네요. 예, 항상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좌 들으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